만약에 금속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한다면 어떨까요? 꼭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산업 아주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 동안이나 활약해온 물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금속은요, 아주 치명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두 얼굴을 가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차 범퍼에 살짝 흠집이 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공장의 기계 부품이 닳는 순간 그 즉시 스스로 복원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진 소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금속한테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네, 바로 부식, 그러니까 녹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녹슨 볼트처럼 아무리 강한 금속이라도 시간과 습기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이 부식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수많은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전쟁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유가 크롬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요, 완벽한 보호막이라는 아주 찬란한 얼굴과 치명적인 독이라는 아주 어두운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야누스 같은 존재죠. 아마 여러분도 매일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크롬 장식이요. 바로 저게 유가 크롬 처리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저렇게 완벽한 거울 같은 광택과 엄청난 내구성을 주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제품에 널리 사용되어 왔죠. 이게 쓰이는 곳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기본이고요. 아주 정밀해야 하는 산업기계 부품, 온갖 금속 제품의 표면 처리, 심지어는 페인트나 잉크에 색을 내는 안료로도 쓰입니다. 뭐랄까, 현대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봐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이 물질의 어두운 비밀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성능 뒤에는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정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크 딱 보면 아시겠죠? 생물학적 위험 경고 표시잖아요. 유가 크롬의 위험성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그 아름다운 광택 뒤에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냥 위험할 수도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 유가 크롬을 딱 집어서 1군, 즉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게 과학적으로 확실한 물질로 분류해놨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건 팩트라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위험하냐? 일단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폐 같은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고요. 피부에 닿기만 해도 끔찍한 궤양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 발병률을 눈에 띄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걸 도대체 왜 아직도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 어떤 물질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녀석만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에요. 바로 자가수복 능력입니다. 자가수복성.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스스로 상처를 고치는 능력이에요. 우리 피부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솔솔 돋아나면서 저절로 아무는 것처럼 이 유가 크롬 코팅에 흠집이 생기면 스스로 그 흠집을 메워버리는 정말 놀라운 현상이죠. 이 과정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먼저 완벽한 보호막이 금속을 쫙 덮고 있죠. 여기에 흠집이 나서 속살, 그러니까 내부 금속이 드러나는 순간 바로 그때 코팅층 안에 얌전히 있던 유가 크롬 이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이온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활발해서 마치 구급대원처럼 손상된 곳으로 순식간에 달려가요. 그리고는 노출된 금속이랑 바로 결합해서 스스로 새로운 보호막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버리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딜레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훨씬 안전한 대안으로 삼가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독성이 아주 낮죠.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크롬의 그 엄청난 특기, 자가수복 능력이 없어요. 한번 긁히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바로 이 대체 불가능한 능력 때문에 인류는 유가크롬의 치명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이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딜레마 속에서도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각국의 강력한 규제와 또 필사적인 대안 찾기 노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유럽연합은 거의 선두주자죠. ROH나 리치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로 전자제품, 자동차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산업에서 유가 크롬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아예 단계적으로 사용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로드맵을 실행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 문장이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규제는 점점 강해지는데 이 자가수복이라는 이 독보적인 성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물질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항공우주나 국방산업처럼 극한의 내구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이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완벽한 성능이냐, 아니면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인간의 안전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방향에서 해법을 찾고 있죠. 삼각크롬처럼 더 안전한 대체 기술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연구를 계속하고요.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더 철저하게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가 크롬의 자가 수복 능력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죠. 유가크롬은 우리에게 놀라운 편리함과 성능을 줬지만 동시에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소재이자 치명적인 독, 유가크롬의 두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화학물질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의 진보와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우리가 내려야만 하는 어려운 선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위험까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